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할 건데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 기체의 압력이랑 부피가 서로 무슨 관계냐고? 얘네들은 서로 반비례 관계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할 거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같이 잘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자, 우선 학습 목표부터 볼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 목표 뭐냐면 모형을 사용하여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 결국 압력과 부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 계속 봅시다. 우리 교과서는 144쪽입니다. 144쪽부터 같이 보면 됩니다. 같이 보고 이야기합시다. 감압 용기 속 고무 풍선의 크기 변화라고 이름을 붙였고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4쪽에 있는 그 풍선 그림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던 요 용기 이름이 감압 용기인데 얘 보면 감압이 무슨 뜻이에요? 감압? 압력을 낮추겠다고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용기. 자, 그래서 봤더니 고무풍선을 그냥 적당히 조그만하게만 살짝 불어서 넣어놓고 이 용기에서 공기를 뺍니다. 공기를 빼는 방법은 요거 여기 있는 이 관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갈 거예요. 공기. 그러면 요 통 안에 압력이 작아지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 풍선의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잘 안 보이네.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부피가 증가하게 됐다라는 거. 반대로 또 다시 공기를 집어 넣으면 여기에 있는 이 풍선이 다시 부피가 작아진다라는 거. 공기를 집어 넣으면 부피가 작아지고. 요 두 가지 크기 변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겁니다. 공기를 빼내면 크기가 커졌고 공기를 넣으니까 크기가 작아졌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거 커지는 거 이건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건데 144쪽에 있는 그 그림 위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거기 적혀 있어요. 그냥 순서대로 고무풍선을 작게 벌어서 입구를 묶은 다음 감압용기에 넣고 감압용기에서 공기를 빼면 압력이 작아져서 고무풍선 크기가 커진다. 다시 감압용기 안에 공기를 넣으면 용기 안에 압력이 커져서 고무풍선 크기가 작아진다.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요 그림을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얘를 조금 더 멋지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하냐면 보일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보일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법칙에 대해서 잘 정리한 사람 보일. 기체의 압력이 2배 혹은 3배 이렇게 커져가면 부피는 2분의 1 혹은 3분의 1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라는 그 법칙이고 중요한 게 있는데 얘는 온도가 어때야 되냐면 온도가 일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온도가 일정할 때 매우 중요한 거죠. 온도가 일정할 때 라는 이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라는 거. 그 다음에 역시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말 계속 보면 되고 그 다음 압력과 부피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얘는 보면 1기압일 때 부피가 60ml였어요. 그러니까 2를 곱하니까 얘는 곱하니까 얼마야? 60 곱하기 1이니까 얘는 60.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보니까 얘는 기압이 2기압이고 부피가 30ml예요. 그럼 얘는 30 곱하기 2니까 역시 60으로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4기압이 됐을 때는 부피가 15ml야. 그러니까 여기는 15 곱하기 4를 하니까 얘도 역시 60이죠. 이 보일 법칙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압력과 부피의 크기를 서로 곱하면 항상 값이 일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항상 값이 일정하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혹은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뭐 얘네들을 우리가 보일 법칙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알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 보일 법칙에 대한 실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였어요. 그 피스톤을 눌러서 했던 거.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145쪽에 해보기라고 해서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주사기 모양이 그려져 있죠. 이거는 마치 지난 시간에 했던 142쪽에 있는 실험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두 경우로 나눈 거예요. 우선 얘가 처음 상태예요. 얘가 처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을 처음 상태. 보니까 이 속에 그림으로 표현해 보니까 기체 입자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의 기체 입자가 있었다라고 치는데 얘를 피스톤을 눌러 얘를 부피를 줄이게 되면 이 안에 기체 입자의 개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개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역시 여기도 8개를 그려주면 되죠. 6, 7, 8. 8개를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지지 않는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화살표의 길이를 표현하면 됩니다. 이 길이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화살표 길이를 속력, 움직이는 빠르기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꾹 눌렀을 때 움직이는 빠르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얘는 빠르기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길이도 비슷하게 그려주면 돼. 나중에 제대로 그린 거 보여줄게요. 반대로 또 이 오른쪽 그림에 가서 피스톤을 당긴다라고 하면 얘는 부피가 증가하게 됐으니까 달라지지 않는 점은 여전히 똑같아요. 이 안에 있는 입자가 8개일 거라는 건 그대로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역시 얘도 속력은 그대로일 거예요. 그러면 둘이 달라진 게 무슨 점이야? 가랑 나에서 달라지는 점은 이 주사기 내부 벽에 충돌하는 횟수겠죠. 충돌 횟수.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충돌 횟수인데 가랑 나를 비교하면 어디가 충돌 횟수가 더 크겠어요? 당연하겠지만 부피가 작은 가에서 충돌 횟수가 더 큽니다. 충돌 횟수가 더 크다는 건 압력, 기체 압력이 더 어떤 거야? 기체 압력이 가랑 나 중에 어디가 기체 압력이 더 크다? 가에서 기체 압력이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이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충돌 횟수와 기체 압력 관계 얘기했죠. 충돌 횟수가 커지면 기체 압력도 커진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가가 나보다 압력이 더 클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예쁘게 그려 놓읍시다. 거기 145쪽에 있는 그 주사기 그림에 이딴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고 지켜야 할 점만 지키면 돼요. 뭐냐면 개수. 기체 입자를 새로 집어넣거나 기체 입자가 빠져나오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기체 입자 개수는 계속 같아야 돼요. 개수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압력과 부피 관계를 따질 때 뭘 하냐면 항상 온도가 어때야 된다고? 온도가 일정해. 온도가 일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빠르기가 일정해. 기체들이 움직이는 속력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요 두 가지를 일정하게 보이도록만 그려주면 됩니다. 요거 책에다가 표시해 두세요. 내가 아마 보겠지 하라고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또 수업은 금방 끝날 거예요. 자, 가와 나에서 아까 그림에서 봤던 가는 부피가 줄어드는 녀석, 나는 부피가 증가한 녀석에서 기체 입자가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자. 이건 아까 얘기했지. 가에서 입자의 개수와 입자의 빠르기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피만 줄어드는 상태이고, 부피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기체 입자가 내부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기체 압력이 커졌다라는 거. 그 다음
나에서는 역시 똑같이 개수, 기체 개수와 입자의 빠르기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부피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부피가 늘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내부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적어졌어요. 충돌하는 횟수가 적어지니까 얘는 기체의 압력이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작아진다. 나에서는 기체 압력이 작아진다라는 거. 둘은 이렇게 다릅니다. 가와 나에서 서로 다른 점을 이렇게 설명했고,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압축해서 145쪽에 있는 해보기 밑에 있는 빈칸에 써주면 됩니다. 그 연필 모양이 있는 빈칸 있죠. 거기다가 나중에 잘 정리해서 쓰세요. 영상 돌려보면서. 영상 언제든지 돌려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넘어갈게.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커질 때 나타나는 일들인데 뭐냐면 얘는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다. 아까 얘기한 거랑 같죠? 누르니까 부피가 줄어들었어. 이 이야기인데 부피가 줄어드니까 벽에 더 많이 충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라는 이런 형태. 압력이 커질 때에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밖에서 많이 눌리니까. 얘를 다시 설명하면 뭐냐면 제일 처음 봤었던 우리 풍선이 있었어요. 풍선. 이 풍선이 실은 외부에 있는 공기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압력을 받는 중이야. 압력. 그런데 만약에 밖에서 압력을 추가로 더 눌러주게 되면 얘는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피가, 풍선의 부피가. 풍선을 더 눌렀어. 그럼 풍선의 부피가 작아지겠지. 작아질 거예요. 그런데 풍선 속에 있던 기체의 개수는 그대로니까 이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더 어떻게 돼? 더 커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풍선 내부의 압력도 커지게 되고 이 풍선 밖의 압력도 큰 상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죠. 압력이 작아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압력이 아니고 커지면 아니지. 커지면 아니고 작아지면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 부피가 늘어나게 돼서 기체 입자들이 용기 벽에 더 적게 충돌하게 되고 그러니까 용기 안 기체의 압력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그러다 보니 이 부피 때문에 나타나는 충돌 횟수의 변화. 충돌 횟수가 변하니까 생기는 압력의 변화. 계속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한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145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는 압력 크기 차이인데 얘는 화살표가 한 개라서 압력이 작은 거, 얘는 화살표가 두 개니까 압력이 큰 거,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얘는 압력이 작으니까 부피가 상대적으로 크죠. 오른쪽은 부피가 작은 상태이고 부피가 크니까 이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적어서 압력이 작은 상태. 그리고 얘는 오른쪽은 부피가 작으니까 충돌을 많이 해서 압력이 큰 상태. 그래서 압력이 감소하고 부피가 증가하는 왼쪽, 압력이 증가하고 부피가 감소하는 오른쪽. 둘의 상황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이번 시간에 한 겁니다. 혹시 이번 시간에 대해서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답변으로 계속 남겨주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돌려보는 거 추천해요. 자, 지나갈게. 그래서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봤던 그 그림도 다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원래 이 풍선에 작용하는 압력이 원래 좀 있었어. 지금 화살표를 4개를 그렸다고 봅시다. 그런데 공기를 빼내니까 이 풍선을 누르는 기체가 줄어들었어. 그래서 뭐 한 3개 정도밖에 화살표를 안 그릴까요? 압력이 작아지니까 이 부피, 풍선 자체의 부피가 증가한 거죠. 풍선의 부피가 증가해요. 또 반대로 공기를 집어넣으니까
이 풍선을 누르는 기체가 다시 많아졌어. 압력이 커졌어. 그러니까 부피가 원래 처음보다 좀 작아졌다라는 거죠. 좀 작아진 부피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뭐냐면 기체 압력과 부피의 생활 속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꼭 반드시 구글 클래스룸에 가서 답변 꼭 남기세요. 그래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은 끊을게요. 다 잘 가요. 안녕.